반갑습니다, 여러분. 2015년 국가직 9급 영어 총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철저하게 느꼈다시피 오늘 문제는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국가직 시험 이후로 국가직 시험만 놓고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일단 어휘. 보통 시험을 보면 어휘 기본적으로 풀만한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시험은 결코 내 문제다 쉽진 않았다. 그리고 어려운 것도 확실히 있었고, 그러니까 어휘가 쉬운 어휘가 없었어요. 두 번째, 문법은 기존 난이도를 유지했으나 저는 그래도 작년 시험에 비해서 봤을 때는 더 어려웠다. 그리고 복병이 있었습니다. 문법에서 말이죠. 무엇보다도 오늘 시험이 여러분들이 특히 어렵다라고 느꼈던 이유는 독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작문, 그리고 내용의 추상성, 그리고 독해에서 제법 복잡한 구문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무엇을 또 한 번 느꼈냐면 공부는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영어 딱 70점만 받을 만큼만 공부하겠어. 이렇게 접근을 또 하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정직하게 가자. 외워야 할 거 확실히 외우고 문법 전반적으로 한번 훑고 어휘 탄탄하게 하고 독해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여유가 더 되면 좀 더 어려운 심화 문제까지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유형은 바로 사책형입니다. 그래서 사책형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1번 문제 쉽지 않았다. 일단 선택지의 어휘 어렵고요. 또 정답 선택지 2번이 incensed. 분명히 어려운 단어가 많다. 이거 고3 어휘를 넘어서죠. The young knight was so incensed at being called coward. 이 젊은 기사가 겁쟁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 문장은 바로 so that 구문이 되겠죠. 그래서 he charged.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이 charged. 우리가 그동안 참 charge라고 하는 동사도 많이 봤고 명사도 많이 봤는데 여기서 charge는 달려가다, 돌격하다, 진격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손에 칼을 들고 앞으로 달려갔다는 거죠. 매우 화가 났다는 거죠. 그러면 incensed 1번 되겠습니다. 자,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격분한.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2번은 해커스 포카 왕선발대에 나왔던 적이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생각을 해내다. hit upon. 이제 구동사 표현이 되겠습니다. 구동사 표현인데 결코 쉽지 않은 구동사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해내다 할 때 공부할 때는 come, up, with을 많이 봤단 말이죠. 여기서는 hit upon이 나왔습니다. 자, 3번 독해 문제 가도록 합니다. 제가 독해 같은 경우는 구문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3번 문제 첫 번째 문장 보십시오. 구문이 쉽지가 않아요. 일단 이렇게 되겠죠. 정복하는 전쟁에서 of equal importance 보십시오. 전치사 of 다음에 이렇게 추상명사, 불가사명사가 나오면 무슨 역할을 합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얘가 형용사 보호 역할을 합니다. 그럼 주어는 뭐냐? were the germs. 얘가 주어예요. 그 다음에 동사가 were가 되겠고. 자, 그러니까 형용사 보어 도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that 이하하는 세균이 정복하는 전쟁에서 똑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쟁하면 병력이 있어야 되고 물자도 있어야 되는데 세균도 중요하다고요. 자, 어떤 세균입니까? Evolve in human societies with domestic animal. 가축을 보유하고 있는 인간 사이에서 발생한 세균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문장 삭제죠. 문장 삭제는 첫 번째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질병, 세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그대로 germs, 질병, 세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지 2번은 전혀 상관이 없죠. 자, 2번 선택지. 세균 내용이 나오느냐? 아닙니다. 세균 내용이 나오지 않고 바로 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전체를 보시면 세균이 나와야 되는데 세균이 나오지 않는다. 보시면 The most direct contribution of plant and animal domestication to wars of conquest.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식물과 동물의 사육화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기여, 영향, 무엇에 대해서? 정복 정쟁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기여는 뭐다? 바로 유라시아의 말이다. 이 말의 군사적인 역할은 뭐였습니까? 말로 하여금 the jeeps and Sherman tanks of ancient warfare on that continent. 그때 당시 대륙에서 고대 전쟁의 지프 차량이나 탱크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세균 없죠. 그러면 답은 2번으로 끝나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세균, 그리고 세균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글은 세균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정답은 2번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번 가겠습니다. 4번 문제는 제목 문제치고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고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분은 어떻게 보면 되겠냐면 첫 번째 문장. Everyone knows what the Mona Lisa and Michelangelo's David look like. 첫 번째 문장을 잘 음미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압니다. 모나리자 그림이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Or do we? 이 부분 잘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의문문이죠. 아니면 우리가 정말 do we 다음에 뭐가 생략되어 있나요? 앞에 언급되어 있는 know가 생략되어 있죠. Or do we know? 우리가 정말 아나요?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왜 잘 모를 수도 있냐면 They are reproduced so often that we may feel we know them even if we have never been to Paris or Florence. 자, 왜냐면 앞에 언급된 모나리자 상과 모나리자 그림과 다비드 상은 reproduced, 재생되어집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 제품을 복제품을 만든단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 문장 또 소대 구문이 나오군요. 너무나도 자주 복제가 되어져서 we may feel, 우리는 다음과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We now know them, 우리가 마치 이 작품들을 아는 것처럼. 설사 뭐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프랑스 파리나 바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곳이 되겠죠. 그리고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기서 플로렌스, 프렌치가 나온 이유는 바로 다비드 상이 있기 때문이겠죠. 한 번도 안 가봐도 우리가 하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마치 그 그림이나 그 조각상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좀 건너뛰어서요. 자, 다음 문장 갑니다. We can now sit in our pajamas. 우리는 이제 뭐 할 수 있다? 잠옷을 입고 이제 앉아 있을 수 있다. 뭐 하면서? Enjoying virtual tour of galleries and museum around the world. 자, 전 세계 갤러리와 박물관을 가상 투어를 즐기면서 뭐 할 수 있다? 잠옷 입은 채로 앉아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런 now 하나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못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하면서? 잠옷 입으면서. 잠옷 입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잠옷이라는 것은 그 정도로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박물관과 미술, 화랑을 다 가상 투어를 할 수 있답니다. 뭘 통해서? Via the web and the CD-ROM. 자, 인터넷 웹과 그리고 CD-ROM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 인터넷과 CD-ROM만 이용하면 당신이 프랑스 파리에 가지 않아도 이 CD-ROM을 통해서 가상 투어를 함으로써 실제 모습이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 더. We can explore genres and painters and zoom in to scrutinize detail. 자, 우리는 많은 장르와 그리고 화가들을 고찰할 수 있고 zoom into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 줌으로 확대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가지 않고서도 이제 이 CD롬과 인터넷만 통해서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건너뛰어서요. 그 다음 내용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제목입니다. 이제 뭐 할 수 있다? 실제로 가지 않고서도 가상 투어를 함으로써 그 작품을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답은 3번. Art, more widely accessible than ever.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술. 딱 좋죠. 자, 5번 문제 갑니다. 자, 5번 문제. 정답이 3번이죠. 3번이 잘못되었습니다. 보시면 주어가 패키지고 다음에 동사가 reach 그리고 목적어가 힘이 되겠죠. 그리고 and로 등위 접속사로 연결되고 있고요. 그럼 뭐가 잘못됐느냐? 바로 이 부분이죠. 자, addressed 과거 분사 아니겠습니까? 과거 분사를 수식하려면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근데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로 와야 되겠죠. wrongly. 그리고 이 소포가 그에게 도착했고 파손되어졌죠. 그래서 was damaged.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가겠습니다. 네, 6번은 어법상 옳은 것을 찾아라. 네, 1번이 어법상 옳습니다. 자, 보십시오. 러시아 기름에 중국이 수입하는 것은 다시 중국이 러시아 기름을 수입하는 것은 skyrocketed 급증했다. 다음에 전치사 by가 나와 있죠. 이 by는 뭐냐면 증가 감소의 폭입니다. 2014년 36% 증가했다. 1번이 문제가 없고요. 정답.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수면은 인간 사이에서 기억력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관련되어 있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는 동명사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improving. 동명사 처리. 다음 3번 가겠습니다. Last night she nearly escaped from running over by a car. 여기서 by가 하나 힌트가 되겠죠. 어젯밤 그녀는 거의 차에 의해서 부딪힘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피했다는 거죠. 그러면 running over는 부딪히다예요. 차가 나를 치는 겁니다. 근데 그녀가 부딪히는 걸 당할 뻔한 거죠. 여기서 being run over, being pp. 동명사로 가야 되겠고 그리고 pp 형태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being run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4번요. The failure is reminiscent of the problem. 이 실패는 하는 문제를 연상시킨다. 다음 보시니까 surrounded 나 있죠?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왔습니까?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구가 나왔습니다. by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surrounding으로 가야 되겠죠. 자, 이 실패는 치명적인 우주 셔틀 참사의 원인을 둘러싼 문제를 연상시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다음 7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7번 생활영어. 그러니까 이번 시험의 특징은 생활영어가 좀 풀만했다. 생활영어가 풀만했고 다 표현을 물어본다기보다는 내용의 흐름, 내용의 적합성을 물어봤다. 그래서 생활영어는 그냥 쉽게 가겠습니다. 3번과 그리고 2번. 자, 다음에 9번 가겠습니다. 다음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단은 주어진 문장이 또 쉽지가 않죠. We can in consequence establish relations with almost all sorts of them.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삽입된 거죠. In consequence. 그 결과로. 우리는 그 결과로 거의 모든 종류의 그것들과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자, 첫 시작은 파충류와 어류로 시작하거든요. 자, 첫 문장 한번 볼게요. Reptiles and fish may no doubt be found in swamps and shores.
no doubt. 의심의 여지 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파충류와 어류는 뭐한다? 이 늪지대와 그리고 사구 지역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다. 근데 첫 번째 문장 잘 모르겠다. 걱정할 필요 없죠? 왜? 세미콜론이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They have been hatched in quantities. 파충류와 어류는 다량으로 부화되고 그리고 similar condition, 유사한 상황이 이 둘로 하여금 가치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두 집단, 파충류와 어류가 유사하다는 거죠, 결국은. 자, 건너뛰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자, C 다음을 봅니다. 이 문제를 잘 찾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관건이에요. 이 after가 뜻이 뭐냐? after가. 자, 보겠습니다. But the mammals and the birds have self-restraint and consideration for other individual. 앞에서 언급된 포유류와 조류는 자기 절제와 그리고 배려를 가지고 있다. 무엇에 대한? 다른 개체에 대해서. 이는 사회적 매력이며 그리고 self-control, 자기 통제다. That is at its low level. 저 기저에서는 뭐다? After our own fashion. 그래서 our은 당연히 우리 인간이 되겠죠. 우리 인간의 방식을 after 뜻이 뭐냐면 닮은이에요. 닮은입니다. 전치사라서 닮은. 그러니까 이 동물들도 우리 인간처럼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 통제를 하고. 자, 그러면 닮았으니까 그 결과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그 결과로 서로 비슷한 닮은 점이 있으니까 우리는 앞에서 언급되어진 다른 모든 종류의 그것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after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면 문제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겁니다. 1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이 문제만 놓고 보면 그래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 중중 이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독해가 전반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 10번 문제가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졌을 법하다. 자, 일단 이 주어진 문장에 이상한 단어 있죠? updraft, 상승기류. 이거 몰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영어로 받아들이시고 치고 나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풀만하다. 여기까지. 뇌우는 특히 북미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한다. extremely, 그러니까 매우 많이 발생하군요. 자, 그러면 뇌우입니다. 자, 이런 warm air, 따뜻한 공기의 상승 기류가 이와 같은 뇌우를, 폭풍을 set up, 촉발시킨다. 촉발시킨다. 야기시킨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을 가야 되는데, 자, A 보시면 this more buoyant. buoyant는 뭐냐면 원래 buoyant는 부력, 물에 뜨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뭡니까? 상승하는 이란 말이 되겠죠. 자, 이런 더욱 상승하는, 그러니까 더욱 상승하는,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상승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더 상승하는 거죠. 그리고 then, 그리고 나서, 그러면 앞에 뭐 하나 발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거죠. 자, 올라갈까요? B번 갑시다. An updraft may start over the ground. 그렇죠. 일단 시작은 땅에서부터 합니다. 그리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start, 시작하다. 상승기류는 어디에서 시작한다? 땅 위에서 시작한다. That is more intensely heated by the sun. 태양에 의해서 뜨겁게 달구어진 땅 위에서 상승기류가 발생한다. 자, 뒤에 거 볼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 갑니다. The air in contact with the ground heats up and thus become lighter. 자, 보겠습니다. 땅과 접하고 있는 공기는 heat up, 달구어지고, 그리고 따라서 달구어졌으니까 lighter, 밀도가 더 약해지겠죠. 더 적어지겠죠. 더 가벼워집니다. 이어서 뭐합니까? more buoyant, 더욱더
부력이 생긴다? 더욱더 뜬다란 말이 되겠죠. 자, 뜬다란 말 나왔죠? 자, 그러면 어디 간다? A로 가야 되겠죠. 뭡니까? 지금 비교급 나왔죠? lighter, more buoyant than 비교급 나왔죠? 그러면 그래서 비교급으로 받아주고 있죠. 이 더 많이 상승하는 공기는 어떻게 됩니까? rises and carries water vapor to higher altitude. 더 높은 고도로 뭡니까? 상승해서 물 입자를 더 높은 고도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올라가다 보면 the air cools as it rises. 상승하면서 어떻게 된다? 온도가 차가워진다. 뭐 우리가 이 정도는 뭐 알 수 있죠. 자, 시간의 경과가 보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땅에서 열이 달구어집니다. 그러면 올라간다 그랬죠? rise. 그래서 우리가 상승 기류라고 했고요. 근데 올라가다가 뭐 한다? 올라가다 보면 추워지겠죠?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면서 냉각됩니다. And the water vapor condenses and starts to drop as rain. 그 결과 물 입자가 응축되어 비로소 떨어진다. 그렇죠?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다음, as the rain falls, 빗물이 떨어지면서 it pulls air along with it. 이 빗물은요, 이 비와 함께 공기를 같이 끄집어 내려갑니다. 하강시킵니다. And turns part of the draft downward. 뭐가 된다? 이제는 the draft, 이 상승 기류가 하강하는 기류로 바뀌어 버립니다. BA, 그 다음에 C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the draft may turn upward again. 자, again이 나왔죠. again은 다시 아닙니까? 이 하강하는 기류는 다시 상승할 수 있다. 다시란 말 하려면 이전에 앞에서 한번 상승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again 딱 좋죠. 앞에서 한번 상승했고 그 다음에 상승하면서 냉각되어 다시 하강한다 그랬죠. 다시가 났으니까 이제 또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보이죠. 이 again 이런 기초 단어 하나가 정답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정답이 BAC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자, 11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meticulously. 그러니까 이전 기출 문제를 보면 뭐 다들 공부만 좀 열심히 했다면 다들 맞출 수 있는 그런 기본 어휘 이런 게 나왔는데 결코 기본 어휘는 아니죠. meticulously, carefully입니다. 꼼꼼하게, 세심하게. 다음, at the drop of hat. 이거 무슨 말이냐면 즉시. 결코 쉬운 표현 아니라는 거. 자, 다음에 13번 갑니다. 네, 13번은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있다. 4번 하겠습니다. 13번. 네, 제목 문제인데 뭐 앞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2007년, 2008년, 2009년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 주제 제목 문제가 그냥 딱 보면 답이 탁 나와요. 근데 하지만 오늘 시험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이 정도 문제 과거에 비해서는 어려운 거 맞으나 여러분들 이거 할 수 있다.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14번 가겠습니다. 문장 삽입. 힌트는 뭐? 여기 있는 however가 되겠죠. 자, 갑시다. Print, however, with its standard format and type. 프린트는 즉 인쇄물은 그러나 표준적인 포맷과 글자체가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정확한 대량 생산을 가능케 했다.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프린트는 인쇄죠. 혹은 인쇄물, 혹은 인쇄술. 이것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장. 역시 프린트로 시작하군요. Print, transform how knowledge itself was understood and transmitted.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이죠. 이 인쇄술은 지식 그 자체가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어떻게 전달되어지는지를 변화시켰다. A.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manuscript, 예, 원고죠. 이 원고는 뭡니까? 필자가 처음 쓴 글이죠. 이 글에서는 옛날 얘기니까 손으로 썼겠죠. 이 최초의 원고는 unique and unreproducible object. 그 자체로 독특하고 다시 reproducible, 재생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어떻게 손으로 계속 씁니까? 계속 반복합니까? 복사를 합니까? 네, 답은 A죠. 자, A 다음을 보십시오. This meant.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자,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원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인쇄술, 요놈 이야기하는 건지 대량 생산에 관한 이야기인지 요것만 판단하면 되겠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two readers separated by distance. 자, 지리적 공간 사이에 격리되어 있는 독자들이 말할 수 있다. 자, 거리상 분리되어 있는 독자들이 discuss and compare identical books. 자, 힌트가 되겠군요. 똑같은 책을 비교할 수 있다. Write down to a specific word on a particular page. 특정 페이지에 특정 단어까지 정확하게. 이거는 unreproducible. 다시 복제될 수 없는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뭐? 복제되어서 똑같은 출판물을 만들어냈죠. 그러면 이 주어진 문장은 A로 봐야 되겠죠. 왜? 지금부터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인쇄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A. 넘어갑니다. 보시면 어려운 단어가 좀 나와 있거든요. 자, 뭐 예를 들면 여기 있죠. 어디 있습니까? Indexes, pagination, alphabetic ordering, bibliography. 이런 것도 정답 찾는데 영향 주지 않습니다. 당혹해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답 1번 하고 넘어가고요. 자, 15번.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저는 오늘 시험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완벽하지 마라. 완벽 절대로 하지 마라. 완벽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히려 역효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문제 첫 번째 문장 보면 잘 내용이 안 들어와요. 왜? 이 개념을 잘 모르거든요.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딱 잡고 계속 읽어 나가는 거예요. 명확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15번 일치하는 것을 묻고 있죠. 자, 보십시오. 자, you start with relatively easy item. 당신은 이 테스트를 볼 때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들로 시작한다. And then you progress to more difficult one. 갈수록 더욱더 어려운 문제로 접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어디 보시면 되냐면 힌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 있군요. The items within each subtest. 각각의 시험 내에서 문제들은 배열됩니다. 어떻게? In order of difficulty. 난이도에 따라서, 난이도 순서에 따라서. 이 말을 자세히 하고 있죠. 쉬운 문제,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게 바로 3번이죠. 자, 이 테스트에서 있는 각각의 하위 시험에서 문제들은 begin, 시작한다. From easy to continue to a more difficult one. 그대로 나와 있죠. 이걸 앞부분이 좀 어렵긴 했어요. 하지만 정답 부분 계속 읽어 나가보면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번. 16번 문제가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자, 16번은 일단 단어 하나 잡죠. metaphor, 은유법이죠. 결국 비유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자, 어디까지? 네, 여기까지. 우리 일상생활에는 많은 비유, 은유법을 사용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유법의 보편성, 비유법의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잘 봅시다. 이 앞 내용은 정말 은유법을 많이 쓴다고 했죠. Does it reply? 그것이 that 이하를 의미하는 것이냐? Our wisbist. 자, 여러분, 이 wisbist는 뭐냐면 정말 보잘것없는 실 한 줄에 갸날프 뜻이죠. 심지어 우리의 이 미미한 생각조차도 우리 머릿속에서 덩어리 개념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냐? 다음, does it say? 이것은 that 이하를 말하는 것이냐? 자, 뭘 말하는 것이냐? Rival claims about the world. 이 세상에 관한 상충되는 주장이,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나레이 그다음에 법비예요. 자, 이 상충되는 주장이 진실 혹은 거짓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냐? 그러니까 앞에서 무슨 내용 얘기했습니까? 이 세상은 비유법, 은유법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상충되는 의견이 뭐 아니면 도, 진실 아니면 거짓이 아니라 뭘로? 마찬가지로 비유법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냐?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비유법으로 표현되는 거냐? 그러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해석하면 in different ways. 이게 바로 비유법을 의미하는 거죠. 은유법. 한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는 대체적인 비유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냐. 이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비유법이고 은유법이고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히려 1번과 2번은 거꾸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3번에 과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까? 과학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잘 보도긴 거. 문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특별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요 놈이죠. 그러니까 이 3번 선택지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덤벙대서는 안 되고 겸손하게 풀어야 된다. 한국말 보십시오. 미각의 민감성은 얘가 주어죠. 그 다음에 음식 섭취와 체중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 한국말 문장 국물의 주어는 민감성입니다. 근데 taste sensitivity 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얘가 이제 뭡니까? 능동 형태인데 얘 지금 수동태로 나왔죠. 국문은 미각의 민감성에 영향을 끼치는 거고 영문은 미각의 민감성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은 어떻게 한다? by 빼고 그 다음에 is 빼고 현재로 가면 되겠군요. 즉 능동태냐 수동태냐 이걸 물었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 in 때문에 좀 거슬렸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to 부정사가 지금 앞에 있는 right environment를 수식하고 있죠. 요걸 뒤로 빼요. the right 다음에 environment. 이러한 올바른 환경에서 성장하고 환경에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전치사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복병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3번 이걸 못 찾아냈다 그러면 in이 있어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바로 4번을 정답으로 4번을 이 문제의 정답으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앞에 있는 수식의 대상 즉 the right environment를 뒤로 빼봐라. 그러면 당연히 전치사인이 필요하죠. 이 올바른 환경에서 성장하고 뭡니까? 학습하는 거죠. 다음 18번 18번의 1번은 헤드가 사역동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정적들이 투옥당한 거죠. 그래서 과거분사가 맞고요. 다음 2번은 있는 그대로 잘 번역되었습니다. 다음에 3번에 look forward to ing 좋죠. 다음에 3번이죠. 자, 3번 little does he dream 이 부분이 틀렸죠. 왜?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이 과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little 오케이 이거 부정부사입니다. 부정부사가 문두에 나왔으니까 더즈 있죠. 이 놈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did로 바꿔야 되겠죠. 시제 과거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로 표현되었습니다. 답은 4번 did. 네, 19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연결어 문제입니다. 작년 국가직 시험에서는 연결어 문제가 안 나왔거든요. 자, 연결어 나왔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연결은 당연히 다 아셔야 되겠죠. 여기에 있는 연결을 모른다. 그러면 아직 시험 준비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연결은 알고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갑시다. 첫 번째 문제. The chimpanzee who puts sticks together in order to get a banana because no one of the two is long enough to do the job. 자, 이 침팬지는요. 뭘 했습니까? 바나나를 얻기 위해서 두 개의 작대기를 put together 붙였습니다. 왜? 이 두 개 중 어떠한 것도 이 바나나를 얻는 일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길지 않았으니까 붙인 거죠. 자, 이 침팬지는 뭘 사용했다? intelligence. 지적 능력을 사용했다. So do we all? 자, 우리 인간도 지적 능력을 사용한다. 뭐 할 때? When we go about our business.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뭐 하면서? Figuring out how to do things.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figure out. 어떤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한다? intelligence, 지적 능력을 사용한다. In this sense, 이와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take something for granted, 사물을 있는 그대로 당연하게 생각한다. as they are, 있는 그대로. 뭐합니까? 이 부분이 어려웠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making combination, 조합을 하죠. 자, 이 조합은요, 이 물체의 조작을 촉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조합을 시도한다. 좀 말이 좀 어렵죠? 그게 무슨 말이냐? 다음, intelligence, 이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생각되어진다?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적 능력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개념이 나오죠. reason, 이성, 사유. 얘는 뭘 목표로 한다? 이해를 목표로 한다. 그럼 이건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답은 나왔죠. 다른 개념이니까 on the other hand. 그리고 4번에 however 한번 넣어볼까요? 지적 능력과 그 다음에 이성, 사유적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마치 비슷하게 보이지만. 자, 니은을 한번 넣어보죠. 그럼 니은 앞을 봅시다. 자, 여기서. Its function. Its function. 사유의 기능은 not to further physical as much as mental and spiritual existence. 그래서 further가 동사예요. 발전시키다. 이 이성적, 이 사유의 기능은 뭐다? 정신적, 그리고 지적 존재만큼이나 물리적인, 신체적인 존재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다. 말이 어렵죠? 다음 봅시다. 이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니라고 했죠. 이 사유, 이성의 기능은 정신적, 그리고 지적 존재만큼이나 신체적, 물리적 존재를 더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나 많은 것이다? 나와 있죠. Reason is required in order to predict. 끝났죠. 예상하기 위해서 이 사유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개념, 앞의 내용을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 however가 적당하다. 자, 마지막 20번. 작년에 서울시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작년에 서울시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요. 딱 처음에 보면 되게 당혹스럽죠. 안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힘내가지고 계속 안 보여도 읽어나가시면 정답은 매우 단순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거. 자, 여기 보시죠. The heavily eroded Appalachian Mountains are North America's oldest mountains. 심각하게 침식되어 있는 아팔라치아 산맥은 북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산이라고 했죠. 그런데 선택지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일치하지 않는 거 선택지 2번 보겠습니다. 아팔라치아 산맥은 북미에서 longest, 가장 긴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And the continent's second longest, 이 부분이군요. 이 대륙에서 두 번째로 긴 산맥이라고 했어요. 근데 긴 나왔죠? 그래서 뭐? longest mountain range, 가장 긴이라고 했다. 본문은 두 번째로 긴, 여기서는 가장 긴.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시험 친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잊자. 두 번째는 내일은 푹 쉬자. 세 번째는 월요일이 되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이제 시작입니다. 국가직 시험 잘 못 봤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학원 내에서 또 시험 치고 다시 또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와서 보니까 영어 시험 너무 어려웠다고, 잘 못 봤다고 이렇게 많이 걱정을 했는데, 시험이야 다 똑같은 거니까 뭐 그 결과는 내가 좀 못 봤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못 볼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일단은 월요일이 되면 원래 여러분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자신과 있어함이에요. 자신과 있어함. 그동안 국가직 전까지는 뭐?
계속 머리에 집어넣고, 집어넣고, 집어넣고. 그리고 계속 연습하고 숙달하고 있죠. 얘는 시험 한번 봤죠. 심리적 압박감이 클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 우리 요령껏 하지 맙시다. 좀 어렵게 나왔는데, 쉽게 나왔다. 그러면 내가 정직하게 공부하면 다 맞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오늘처럼 어려웠다. 그러면 얄팍하게 하거나, 나는 딱 60점만 받아야지, 70점만 받아야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오늘 같은 시험에 통하지 않는다.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쉽게 나올지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 확실한 기본기, 그리고 거기다가 조금 더 심화를 다루어서 조금 더 실력을 높인다면, 그러면 시험이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매우 어렵다 할지라도 다른 분들도 같이 어려운 거니까 크게 타격받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그러면 또 지방직 시험에 또 뵙겠습니다.